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3%대 오름세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일단 기업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그동안 시장이 참 예의주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상승에도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발표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쉽게 방향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키를 이 시간에 좀 잡아서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출발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슈와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4% 상승, 나스닥이 3% 상승, S&P 500이 2.7%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강했는데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표결을 앞두고 급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4%, 6%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가 5%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한 5%에서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5% 이렇게 대부분 올라가지고 상승 종목이 대부분이고, 수익률도 대부분 한 5% 정도로 나타났는데, 아주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노바백스가 11.6% 급등을 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10% 급등, 쿠팡도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8%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먼저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2.97달러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95달러였습니다. 예상치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가, 구독자 수가 중요한데요. 2분기 가입자가 97만 명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200만 명 감소했는데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3분기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 예상치로는 184만 명인데 그거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D가 5.4%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월가에서는 올해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IB들의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온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스티펄이라든가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 이제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현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2008년 이후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최저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완전한 항복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하반기 펀더멘탈이 좋지 않지만은 향후 몇 주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하지만 랠리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미국 증시 약세장 탈출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가 저점이 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저점 판단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 S&P 500이 19% 빠졌고 나스닥이 27%까지 빠졌지만은 과거 약세장 비교하면은 낙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기간도 과거보다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 약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걸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랠리가 좀 그럼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FOMC 전까지는. 네,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오늘의 상승 이유는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2분기에 사실 물가 상승도 있었고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전체적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선반영돼서 많이 빠졌지만 기업들이 아직 체감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적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3분의 2 가량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차 좋은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지수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일단 실적 발표 기대가 됐던 게 장마감 이후에 넷플릭스였던 것
같거든요. 네. 구독자 감소가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네. 시간외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넷플릭스 주초에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뭐 매출이나 EPS 뭐 그러니까 이쪽 실적보다는 결국엔 구독자 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지금 결국에는 구독자 수 감소가 예상보다는 적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여전히 매크로적으로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 한 8%대, 7%대 후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이제 올 열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넷플릭스 장 실제로 정규장 시작한 이후에 흐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6월에 주택 착공 건수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대한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건가요? 뭐 좀 나중에 이제 증시보다는 이제 지금 나중에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도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상 뭐 그렇게 화랑을 기대하기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 측도 경제 성장률을 또 전망치를 또 낮췄더라고요. 낮췄죠. 맞아요. 예. 1.5에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6으로 또 낮췄어요. 네. 이번 달만 조정이 벌써 뭐 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네, 지금 맞아요. 일어나고 너무 있는데 자주 나오네요. 네. 뭐 2분기에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GDP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기술적 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3분기, 4분기에는 아직 뭐 전망치가 안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그래도 2%대 위일 것으로 지금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미국 자체 내에서 글로벌 IB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침체는 이제 공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주셨던 말씀이네요. 네.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은 좀 가봐야 알 것 네.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계신데 일단 뭐 말씀 주셨지만 이 낙관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IB들을 포함해서 경제 성장이 좀 완만한 둔화세를 기록할 수도 있고 뭐 긴축도 하반기 이후엔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CNBC에서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었지만은 네. 글로벌 IB들도 이제 점차 이제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연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뭐 소폭의 금리 인하가 나올까라는 것은 여전히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뭐 금리 인상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가지표 계속 좀 확인할 네.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위험 자산 비중이 최저라고 했는데 완전한 항복 신호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들을 다 이제 회피를 하고 있다. 뭐 지금 위험 자산 비중이 극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완전한 항복 신호가 아니냐라고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 추세 분석 이렇게 네. 반반인데 미국 측에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추세 분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추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국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분석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추세가 하락으로 갈 거면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 줄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추세 분석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도 이제 뭐 약세장 탈출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전문가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아직은 뭐 투자할 때가 아닌가 혹은 저가 매수를 할 시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가 매수는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뭐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짧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지수는 뭐 저는 뭐 한 내년 정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내년 정도에 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랠리는 조금씩 뭐 계속적으로 저는 제가 뭐 예측을 해드리지만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에는 동참하라고 아니면은 조금 주식 비중 줄이고 그렇게 좀 탄력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분들 개인의 성향이나 실력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랠리가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 물타기 이용하셔서 뭐 짧게 방망이 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약간의 좀 현금을 챙겨가시면서 안정적인 운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가운데 AMD 얘기도 좀 잠깐 해주셔가지고요. 뭐 미 연방의회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법안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AMD는?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월스파고 측에서 얘기했듯이 네.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상승을 하면서 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10 정도를 내렸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계속적인 AMD의 점유율 확대가 웰스파고 측에서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미국 알래스카 재정 수입국이 AMD 주식 일부 좀 매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괜찮은 건가요? 그런 부분 전혀 영향이 뭐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 뭐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을 팔아서 뭐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겨가는 일환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부 투자자들 파는 거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많이 빠지면은 뭐 반등하는 거고, 어느 정도 또 높게 상승이 지나치다고 하면은 매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AMD에 대한 의견도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양시장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좀 뉴욕 증시 분위기 타서 상승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이제 미국 증시하고 좀 연동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 영향력은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조금 우리나라도 이번 달 말까지 FOMC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동조하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상승률은 뭐 더 강하게 나타날지 조금 더 약하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네. 원달러 환율 시장에 조금 그거는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향방을 좀 살펴보시면서 국내 증시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그래도 한 번 더 즐거운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와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일단 펀더멘털이 괜찮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대형주들 위주로도 이런 실적 발표들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